안녕하십니까. 영어 수업 공동체 해피아워 코로나19로 인한 2020 온라인 개학 영어 수업 사례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영어 수업 공동체 구성원은요. 칠곡중 김홍 선생님, 성곡중 류혜란 선생님, 서재중 유승희 선생님, 황금중 오가희 선생님, 지산중 오희영 선생님, 육아중 이단비 선생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모두 5년 수업 경력 5년 이하의 저경력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학년도 수업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각자 학교의 실정에 맞는 온라인 수업 툴들, 플랫폼들을 사용해보고 저희끼리 서로 줌 회의 등을 통해서 실제로 만나기가 힘들었거든요. 1학기 때는. 그래서 줌 회의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서로 플랫폼도 서로 추천해주고 또 사용해보고 피드백해주는 방식으로 영어 수업 공동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운영한 결과, 즉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서 실천한 결과물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수업 공개 방안은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1단계로 될 줄 모르고 사실 1학기 때부터 구성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2학기에도 수업 공개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모두 온라인 개학을 겪었고, 각자 학교 실정에 맞게 도입해본 여러 수업 플랫폼들과 수업 방식 및 구조들을 소개하고요. 저희 각자 느꼈던 장단점 및 보완점 등을 공유해 볼 생각입니다. 참관 선생님들께서는요, 이 유튜브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누르면 설문조사 링크가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신 후에 전화번호 및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선생님께서는 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참관해 주시고 피드백을 참관록처럼 작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주 감사히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유튜브 채널 아잉클 Our English Class라고 해서 중등 영어 수업 나눔을 원래 올리고 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원격 수업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좋았더라 하는 것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이 플랫폼,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다른 선생님들 아이디어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제 거는 이미 제가 편집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아잉클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나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학습터나 클래스카드, 단어학습에는 클래스카드, 카훗은 복습용, 네이버 폼도 복습 및 설문용, 단어 퀴즈 배틀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제가 중심이 되는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상황이지만 학생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영어 수업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는 가졌었습니다. 자, 이 수업 공개는 오로지 유튜브 링크로만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각 학교의 상황에 적합한 온라인 플랫폼을 선생님들이 각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학년도 저희 거의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들의 장단점이랑 보안 방향을 또 설명해 주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온라인상 다양한 플랫폼을 도입해서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저희 각자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노력인데 노력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요. 이렇게 수업을 참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모든 선생님 건강이 최고이니까 저희 모두 건강을 지키면서 또 학생들 즐겁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원격 수업 플랫폼은요, 유튜브와 구글 설문 이 두 가지를 활용한 원격 수업을 제가 했던 경험에 근거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유튜브는 제가 수업 영상을 찍어서 콘텐츠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틀어서 학생들이 제 채널로 들어오면 제 방송을 보면서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의 원격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제가 했던 수업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요. 일단 컨텐츠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많이 올려둔 다음에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 이렇게 업로드 해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 문법 이론 강의를 제가 올려주면 그걸 보고 실제로 뭐 교과서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온다든가 아니면 그 배운 문법을 가지고 뭐 몇 문장 작문을 해본다든가 이런 과제를 따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이론 설명 영상 있죠? 이런 걸 제시해 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숙제를 안내를 하고 어떤 작문을 해야 되는지 영상 끝에 항상 안내가 들어가 있었고요. 이 영상은 제가 가능하면 20분을 넘지 않도록 준비를 했었어요. 숙제하는데 남은 시간을 조금 더 쓸 수 있어서 45분 내에 웬만한 것이 끝나도록 설계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 숙제는 어디에 올리느냐? 구글 설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날 내용을 보고 자기가 공부했던 거를 올릴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놓고 제출하기 했었어요. 다음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교사용 DVD, 교과서의 듣기 말하기 본문이겠죠? 이 지문을 한번 들려주고 답을 찾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석도 해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해석을 보고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수업을 구성했었고요. 듣기 말하기 할 때 숙제는 일단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잘하는 학생보다 영어를 어려워하고 이 영어에 대한 노출이 적은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날 교과서에 있었던 지문을 공책에 한번 써보게 하는 것과 추가 과제로 여기 보면 주제가 좋아하는 것 묻고 답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좋아하는 게 뭐고 뭐다라고 묻고 답하는 표현을 써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 설문으로 보내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답안을 준 데이터가 쌓이면 그 다음에 시행했던 게 실시간 스트리밍이거든요. 일단 학생들을 실시간 스트리밍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입장하자마자 1학년 몇 반 누굽니다 라고 댓글을 달라고 했거든요. 출석 체크하기 용이하게. 학생들이 다 들어오면 그 전에 제가 숙제로 냈던 어법이나 듣기 말하기 작문과제를 띄워준 다음에 하나하나 읽으면서 피드백을 줬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 과제를 하나하나 읽어주는 피드백 시간. 일단 제가 이 유튜브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요. 원격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조금 더 학생들이 자주 쓰고 친숙한 플랫폼을 이용해야겠다 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활용했는데 확실히 학생들이 조금 더 잘 찾아오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의 경우에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이 방송을 통해서 주로 저만 이야기하고 학생들은 이 댓글로 소통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성적인 아이들이 댓글만 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우려 없이 편한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금 호응이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점만 있었느냐? 당연히 단점도 있었겠죠. 단점은 이 실시간 스트리밍이 좀 조작하기가 복잡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을 했던 것 같은 이런 실시간 스트리밍 이렇게 하려면요. 이게 컴퓨터 화면과 나의 캠 화면을 동시에 이렇게 띄워주게끔 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별도로 필요해요. 만약에 나는 채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랑 통화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그 PC 버전의 보이스톡으로 학생들과 필요한 경우에 통화하면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치면 이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유튜브 창과 학습 내용과 기타 프로그램 등등까지 하면 한꺼번에 동시에 다뤄야 되는 프로그램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점과 장점을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 드릴 텐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컴퓨터를 그렇게까지는 못 다루겠는데 그래도 학생들과 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해보고 싶고 뭐 화면 공유도 하고 통화도 하고 얼굴도 보고 뭐 이런 다양한 기능으로 수업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추천해줄 이 줌 플랫폼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게 확실히 쉽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구글 설문과 유튜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곡중학교 근무 중인 교사 유혜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먼저 EBS 온라인 클래스 저희 성곡중학교에서 메인 플랫폼으로 활용했던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활용했던 구글 설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온라인 수업 영상 만들 때 제가 유용하게 썼던 어플들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EBS 온라인 클래스 잠깐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저희 학교를 일단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곡중학교 학교 가기를 하게 되면요.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뜨는 게 보이실 건데요. 일단 로그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도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1학년들 또 나오고요. 주제 선택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개설한 내 클래스에 들어가서요. 보면요. 성곡중학교 3학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차시 강의인지 날짜까지 같이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자, 강좌 관리에 들어가시면요. 제가 올렸던 예를 들면 3차시 강의 이렇게 누르면요. 학습 관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학생들 이름 그리고 수강 시작 날짜 그 다음에 끝낸 날짜 %까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수업에서 했던 영상들 이제 몇 가지 캡처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EBS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EBS 영상 업로드도 가능하지만 주로 이제 가능하면 저희가 영상을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리딩 수업 예를 들어서 본문 내용 리뷰 그 다음에 첫 문장만 보고 그 문단의 내용을 쭉 추측해 보는 거 그리고 본문 필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EBS 온라인 클래스 포맷을 활용한 것들 몇 가지 보여드리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론 형식을 제가 활용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그래머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댓글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친구들 답변 달 때 이제 answer 하고요. 또 새로운 관련 질문들을 넣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애들이 댓글을 진행하게 됩니다. 복습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친구들의 질문에 대한 답하는 거니까 이제 애들이 재밌게 했었는데 몇 가지 단점은 제가 바로 피드백을 못한다는 점 또 댓글이 거의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 내는 순서가 약간 이상해져 버린다는 좀 단점이 있긴 했지만 재밌게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과제 진도율, 그거 이제 100% 수강을 했다. 그런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얘들이 집중을 해서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딩 수업 같은 경우에 리딩의 중요한 표현들을 제가 팝퀴즈 형식으로 제 이야기를 넣거나 친구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몇 가지 여기에서는 예시를 보니까 6가지 정도를 했네요. 그래서 이 팝퀴즈 형식으로 이제 또 토론 형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영어로 표현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미션으로 줘서 수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글 설문 형태를 활용한 거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2과 본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퀴즈 링크를 저희가 EBS 온라인 클래스 거의 텍스트 강의 올리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줬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설문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확인을 할 때 문제를 미리 이제 몇 반인가요? 번호 이름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제 학생들의 수행을 평가할 때도 굉장히 찾기가 쉬웠습니다. 또 강의에 대한 질문이나 피드백도 이렇게 받아서 썼었습니다. 또 여기 응답 탭에 있는 그런 문항에 대한 정보들, 학생들 답변에 대한 정보들 또 응답률이 50%가 안 되는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걸 활용을 해서 이 화면 보여주면서 많이 틀렸던 문제들 언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잘 찍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한 번도 찍어 본 적이 없는 초짜였기 때문에 좀 당황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추천받았던 어플입니다. Explain 에듀라고 해서 유료인데 한 10,000얼마 정도 내면 계속 쓰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필기를 했었고요. 형광펜도 되고요. 이렇게 색깔별로 필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화살표도 요 Explain Edu 어플로 쓰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지금 보시면 출판사에 나오는 그 리딩 애니메이션 자료인데요. 요것도 동영상 첨부해가지고 하면 문제없이 이제 녹음이 됩니다. 또 받은 동영상 말고도 이렇게 제가 직접 제작한 영상도 활용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할 때 How to get a sixpack 유튜브 영상 요것도 가져왔었습니다. 다음 요 사진들은 제가 멸치라는 어플을 활용한 예시입니다. 제가 초반에는 사실 영상을 찍을 때 그 도입부의 멘트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유연한쌤입니다. 이런 것들만 거의 한 30번씩 찍었던 것 같아요. 지우고 그래서 알아냈던 그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영상에다가 이렇게 멘트를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ecycled Orchestra를 소개를 했었고 이거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는 내용을 이제 본문을 읽을 때였는데요. 그래서 Recycled Orchestra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이렇게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의 흥미도 좀 끌고 아 이런 거 배우겠구나 알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저의 그런 노고도 덜고 학생들의 그런 학습도 촉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범퍼 영상, 인트로 영상뿐만 아니라 범퍼 영상도 만들 수 있는데요. 조비 PP, 이거 저희가 나왔던 문법 중에 하나인데 조동사를 포함하는 수동태였거든요. 근데 은근히 또 형태를 기억을 못하고 제대로 못 쓰는 그런 서술형 치면 그런 충격적인 순간들이 많았어서 아예 조비 PP를 영상 중간중간 범퍼 영상으로 조비 PP 하면서 계속 반복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이고요. 별건 없었지만 그래도 소소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서재중학교고요. 이제 학생들이 아주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한 평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제 사교육을 받고 있고 또는 가정에서 이제 그 공부하는 것과 또는 학교 수업에 대한 케어를 잘 받고 있는데, 근데 한 반에서 한 두세 명 정도가 기초학력이 매우 부족해서 이제 저의 손길이 많이 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저의 목표였고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학교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전면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격주로 이제 학년이 등교를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에는 저희 학교가 이제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이제 전면 등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상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그 기간은 많이 길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길진 않았고 이제 이 대다수 수준에 맞추어 진행을 하는데 이제 대신에 두세 명씩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이제 개별적인 과제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학교랑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제는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러 오프라인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2주 오고 한 주 안 오고 이거가 이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그때그때 듣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온라인 클래스,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제 가장 주축으로 썼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사실은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겠지만 강의를 땡겨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페이지를 개설을 하고, 그다음 여기에 EBS에서 제공했었던 그 영상을 땡겨와서 이제 수업에 편성을 했어도 됐는데, 이제 저는 저 개인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는 빠져 있는데 그 카카오톡에 라이브 톡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는 라이브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접속을 할 수 있고요. 제가 그 방에서 라이브 톡을 개설을 하면 애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채팅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얼굴은 이제 교사 얼굴만 나가고 애들은 이제 그 리액션만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이제 그 화면은 서로 공유는 안 되지만 저의 화면을 그들이 볼 수 있는 그 플랫폼도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걸로 먼저 출석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개인 채널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링크를 걸어서 하는 게 아니라 EBS에 제가 촬영한 영상 어느 하나를 이제 그 차시에 맞게 여기 지금 리어레인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목차를 짜서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해줬었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제 채널이 저기 보면 이렇게 채널이 쭉 많은데, 이제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을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영상이 뜹니다. 요거 이제 큰 화면으로 학생들이 뭐 여기 수업 14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촬영한 거 가방이네요. 네요. 이렇게 수업을 많이 그다음에 이제 뭐랑 뭐 마지막에 만든다 했지. 피드백 주는 걸로. 그래서 요 퀴즈랑 관련된 거는 이제 또 다시 온라인 클래스,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그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활용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수업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하면 이것을 다른 플랫폼에 올려서 링크를 올려서 이제 거기에 있는 기능을 적극 활용했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이제 학습지를 업로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교사 화면이라서 안 보이는데 게시판 기능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학생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과제를 업로드하면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피드백을 해주거나, 그다음에 그 기초 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학습지도 여기 이제 한 반에 몇 명씩 지정을 해주면 여기 학습지를 자기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된 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풀어서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평가에는 연계를 할 수 없다고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뭐 업로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뭐 참여도나 성실도를 평가하는 데 활용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이것은 뭐 약간 부수적인 것이었고, 오프라인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시점부터 다시 이것을 활용해서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저희 학교는 이제 자기 성찰 포트폴리오를 쓰는데요. 이제 여기에 자기가 이것을 배웠고, 오늘은 나의 목표를 이만큼 달성했고, 이거를 이제 기록하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토대로 이제 형성평가랑 요거를 토대로 이제 수행평가에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 수업 때 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지필평가에도 반영을 그대로 해서 요거를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을 꼭 들었어야지 지필평가에서 이제 높은 성취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해서 수업을 했었고요. 이제 이거를 제가 직접 활용을 해보니까 사실은 뭐 다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이게 제일 보편적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면 일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한히 반복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막 반드시 쌍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거나 한 경우에 이것저것 찾아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자기가 이걸 하면서 다른 것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장점이라고 봤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이 강의를 몇 분 동안 듣고 있는지를 수치로밖에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형성평가나 뭐 퀴즈를 제외하고는 이런 정도의 수치로밖에 파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오프라인만큼의 이 아이들의 성취를 제가 온라인으로 100% 보여줬다라고 하기는 조금 난감했고요. 그 다음에 쌍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작게 얼굴을 넣긴 하지만 약간 흘려들을 수 있는 그런 학습자들이, 흘려듣게 되는 학습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만약에 쌍방으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단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긴 한데 이제 이 아이들이 올리는 질문을 제가 막 바로바로 막 1초 만에 답변을 할 수가, 왜냐면 제가 수업 들어가는 반들이 거기에 다 올리기 때문에 그 약간 제가 받는 질문과 제가 해줄 수 있는 응답에 시간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이 다시 자기의 글 올렸던 거에 게시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이제 막 즉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단점이라고 보는데, 요것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쌍방향 수업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산중학교 오혜영입니다. 제가 온라인 때 했던 간단한 활동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는 일단 중학교 1학년을 담당하였고 주제 선택 수업까지도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였고요. 그래서 구글 문서에 대한 활용도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구글 문서나 설문을 이용해서 학습지 풀기 또는 퀴즈 참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적으로 과제를 하고 제가 거기에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며 피드백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역별로 활동 예시를 몇 가지만 보시면 단어학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클래스 카드를 가장 많이 활용했고요. 출판사별로, 그리고 그 출판사별 안에 각 단원별로 단어 세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테스트 응시하여서 이제 몇 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진을 캡처해서 올릴 수 있도록 제가 과제를 몇 번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전 활동으로는 이제 본문 내용 유추하기도 있었고요. 본문 읽기 활동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카카오톡으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이제 학생들의 파일을 받았고, 이 오픈 채팅방 이용해서 뭐 다른 질문들도 많이 받고 과제하는데 어려움도 조금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 및 단원 정리로는 카우 챌린지나 구글 퀴즈를 많이 활용했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패들릿입니다. 이 패들릿은
온라인으로 하는 갤러리 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산 픽처북 주제 선택 시간에 가장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고 회원가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링크로 들어와서 자신의 활동 결과물, 사진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반응을 남기고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시를 한 번만 보시면 제가 했던 것 중에 이제 We Are All Wonders라는 책을 했는데 제가 첨부해놓은 패들렛 링크로 들어와서 의견을 남기고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The Dot이라는 책을 할 때도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패들릿을 통해서 공유해 보았고요. 패들릿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글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고 메이크를 눌러서 패들릿을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만드신 후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예시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학생들의 글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학생들이 로그인 없이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패들릿에 조금 저는 아직 장점밖에 없었지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한 번에 3개의 패들릿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이긴 해요. 근데 3개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서 선생님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수업에 아주 유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아중학교 교사 이단비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총 2가지의 매체를 크게는 사용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사용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이학습터입니다. 이학습터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화면으로 시작이 되는 온라인 컨텐츠 웹사이트인데요. 저희가 개설 학급에서 각 반의 학급들을 다 개설을 하였습니다.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이 학급을 다 개설한 다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학생들을 모두 다 여기다가 초대를 시켜서 올라오는 강의들을 수강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활용한 것이 바로 구글 설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차시에서 첫 번째 차시에서 어휘를 학습한다고 하면 학습지를 이렇게 그대로 띄워서 제가 화면을 녹화하면서 필기도 하고 이 학습지에 그대로 필기하고 설명을 해서 이것을 해설을 해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강좌로 올렸었고요. 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어휘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개별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학습을 보조해주는 것을 클래스카드라는 단어 학습 웹사이트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법을 설명해 줄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그대로 화면을 보여주면서 또 필기를 하고 학생들도 학습지에 그대로 필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그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점검을 위해서는 개별로 과제를 게시판에 올려서 피드백을 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면 과제를 제시하여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게시판에 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글을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장점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학생이 이런 글을 답글 형식으로 이렇게 달면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댓글로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구글 퀴즈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장점은 교사의 화면이 그대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재생하는 매체에 좀 제한이 없었다는 점이 장점이었고요. 교사가 그 컨텐츠를 녹화할 때에도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또 뭐 자신이 가능한 그런 시간에 자유롭게 녹화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처음에 이제 인코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을 때에는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도 업로드하였을 때 재생의 오류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점이 단점이었습니다. 또한 진도율 같은 경우에도 학생은 다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측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구글 설문을 했을 때는 누구나 링크만 있으면 바로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는데 반면에 문제 유형이 비교적 제한적이어서 그것이 조금 처음에 고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이 학습터를 사용하고 저희가 G수트 인증을 받은 이후에 사용했던 것은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이때는 장점이 미트, 행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화상 채팅을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사의 화면을 그대로 송출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것을 또 학습지를 통해서 또 학습하고 교사가 보여지는 보여주는 CD를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고 여러 가지도 다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화면을 그대로 송출하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컸고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해를 바로바로 점검하고 그에 맞추어서 그 교수의 질을 조절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교수의 내용도 조절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그 24명의 학생 플러스 교사가 다 들어와 있는 환경이어서 어떨 때는 물론 그 이상의 그것이 가능한 플랫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아무래도 인터넷 연결 상태에 따라서는 연결이 양호하지 않은 학생은 중간에 강제 퇴장이 되기도 하고 화면이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재생하는 어떤 영상의 종류에 따라서는 흔히 말해서 끊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영상이 버벅거리는 현상 등이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랫폼을 사용해 본 것에 저의 소감과 장단점을 분석한 점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